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기어 변속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나름 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는 부분부터 일단 많은 어려움을 아마 겪게 되실 텐데, 출발을 그래도 이제 클러치 감각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발을 좀 여유 있게 하시더라도 기어를 뭐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할 때 클러치 조작 혹은 뭐 악셀 조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소 미숙함으로 인해서 차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기어를 올릴 때보다는 기어를 내릴 때 그런 경우가 아마 더 많을 테고, 그것 때문에 제가 레브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수동 운전을 거의 해보지 않으신, 그러니까 수동 운전의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레브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단순히 클러치 조작, 그 다음에 악셀 조작, 그 다음에 기어를 어느 타이밍에 변경을 해주면 조금 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기어를 업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기는 하지만, 업시프트를 할 때에도 이제 엔진과 미션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이 다 끊어지게 되는데, 그때 기어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떼는 동작, 그 다음에 그런 타이밍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업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차가 매끄럽게 이렇게 쭉 계속 가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울컥한다든지 아니면은 변속 충격이 온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업시프트를 하는 요령부터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뭐 한 3단, 4단, 5단 정도의 이 변속에서는, 그러니까 3단에서 4단 가고 4단에서 5단으로 변속을 하는 뭐 이런 타이밍에서는 차가 관성을 받아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업시프트를 뭐 어느 타이밍에 하고 클러치를 어떻게 떼도 크게 차의 움직임에 뭐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출발할 때 1단에서 2단, 그 다음에 2단에서 3단 정도는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차의 움직임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좀 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2단으로 1단에서 출발한 다음에 2단으로 변속을 하는 그 순간에 RPM이 대략 한 1500 RPM 정도에서 아마 변속을 했을 거예요. 제가 타코미터를 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아마 한 1500 RPM 미만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타이밍에서 이제 기어를 올려주고 클러치를 붙여주고 뭐 이런 동작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중요해집니다. 제가 아까는 거의 뭐 출발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변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우선 출발을 하죠. 1단에서 출발을 하고 시내 운전에서 갑자기 급하게 가속력을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출발을 하신 다음에 RPM을 한 2000rpm 미만 정도에서 변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1단에서 2단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 또 너무 낮은 RPM에서 변속을 하시면 가속력이 사실 너무 더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속도를 좀 맞춰서 싱크를 해줘서 움직여 주는 게 좋은데, 1단에서 뭐 한 1500 RPM 정도 혹은 뭐 그 이하의 RPM에서 이제 변속을 해주고 2단에서 가속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정말 아마 느리게 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한 2000 RPM 정도에서 변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변속을 할 때 이제 악셀과 클러치 조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죠. 2000 RPM에서 자, 클러치를 갖고 제가 지금 변속을 했는데, 자, 이 타이밍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어떤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차가 이렇게 전진을 할 때 이렇게 가해지는 중력의 방향이 있죠. 그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면 뒤쪽으로 받게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보통 한 2초 미만 정도의 그 상황에서 RPM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동력이 악셀에서 발을 뗐기 때문에 RPM이 떨어지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는 그 가속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가속을 할 때 가속력이 G의 방향이 이제 뒤로 가해지는 것과 반대 앞쪽으로 좀 가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타이밍에 클러치를 밟아주게 되면 차가 이제 이 가속력을 좀 부드럽게 이어나가기가 힘들죠. 자,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제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차가 가속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성의 방향,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속이 더 기어를 바꿀 타이밍이니까 악셀에 힘을 더 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악셀을 일정하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떼기 직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2초 정도 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초 정도 텀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기 거의 직전의 순간 정도의 클러치를 재빨리 밟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차가 이제 관성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동력만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엔진 브레이크를 받는 상황 전에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동력이 끊어지고, 자, 그 상황에서 기어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지금 1단 출발 후에, 자, 2단에서 2단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라 그런지 차가 조금 막히긴 하는데, 이거 설명하면서 운전하는 게 조금 까다롭네요. 자, 지금 이제 1단에서 2단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2단으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할 때 클러치 조작, 그 다음에 악셀 조작, 그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타이밍, 클러치와 악셀은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조작, 이 기어 레버를 조작하는 이 타이밍도 너무 느리게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뭐 느리게 가져간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기어 조작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느리게 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기어 조작 조금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자, 클러치를 밟고, 자, 기어 조작을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하고, 자, 이렇게 악셀을 밟게 되면, 자, 물론 변속 충격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 낮은 속도이기 때문에 뭐 변속 충격이 있거나 하진 않는데, 차가 충분히 가속을 받아서 이렇게 좀 우리가 가속을 하려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적절한 가속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차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 RPM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기어를 바꾸는 이 속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도 RPM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RPM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클러치를 붙여서 동력을 붙여주게 되면,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RPM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클러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악셀을 밟아도 처음에, 그러니까 1단에서 내가 가속력을 얻어서 나가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2단에서 지속이 되지 못하고 가속력이 한층 더뎌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단, 2단 변속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마 기어 변속을 할 때 1단, 2단 부분에서도 그렇게 느리게 변속을 아마 평소 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초 정도, 그러니까 2초 미만, 여기서도 한 2초 미만 정도 시간으로 굳이 환산을 해보자면 한 2초 미만 정도의 타이밍으로 기어 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느낌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차종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버스를 운전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버스 기사님들이 기어 변경을 할 때 보면 무슨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빨리 기어 변속을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측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버스 같은 차종이 아닌 다음에는 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거는, 자, 내 차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해봤을 때 어떤 저항감 없이 기어가 잘 밀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변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기어 변속을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하게 팍팍 이렇게 꽂아 넣듯이 변속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자, 그럴 때 내가 평소 때 기어 변속을 하는 그 느낌이 아닌 약간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뭐 기어가 약간 갈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뭐 타이밍, 그러니까 변속기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엔진 회전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랭크샤프트와 그 다음에 뭐 미션 샤프트나 이런 쪽, 혹은 미션 내부에서 타이밍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어는 내 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끄럽게 기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보통 이제 1단, 2단, 3단 정도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다른 단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단을 넣는다든지 4단을 넣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차종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베오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 편차가 적을 수 있도록 그 느낌을 잘, 매끄럽게 밀려 들어가는 느낌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단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변속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PM이 많이 하강하기 전에 그 다음에 기어를 변속을 하고 클러치를 붙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어를 올려준다라는 거는 내가 가속을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가속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변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부분에서 클러치를 붙여주는 거죠. 클러치를 붙여주는 타이밍은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라는 거는 어떤 시점부터 부드럽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반클러치 지점 있죠. 출발할 때 내가 클러치가 클리핑 현상을 일으키면서 차가 이렇게 반클러치만 놓고 있으면 움직이는 그 정도 느낌, 그 순간 부분부터 부드럽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클러치 페달은 끝까지 밟고 있다가 뭐 살짝 뗀다 그래서 반클러치 지점이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뗐을 때 각 차마다의 반클러치 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반클러치 지점까지는 빨리 떼셔도 되는데, 그 반클러치 지점부터는 최대한 부드럽게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출발할 때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떼주시면 되고, 자, 2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클러치를 빨리 확 떼버린다 그래서 뭐 시동이 꺼지거나 출발할 때처럼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쾌한 변속 충격이 생길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단 한 2단 정도까지는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떼주시면 좋고, 속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단에서 3단,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사실 클러치를 그냥 빨리 떼버려도 크게 변속 충격은 없습니다. 변속 충격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엔진 회전 속도, 그 다음에 내 차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미션 내부의 회전 속도, 입력축과 출력축의 이 속도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라는 얘기는, 충격이 생기는 건 사실 이제 차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변속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 속도가 낮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미션 내부는 빨리 돌고 있는데 엔진이 천천히 돌기 때문에 딱 붙는 순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울컥 이렇게 하면서 변속 충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어를 올려줄 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2단, 그 다음에 2단에서 3단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선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죠. 내가 기어 변속을 하고 싶을 때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거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 상황에 클러치는 밟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속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악셀을 먼저 떼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에서 클러치를 밟아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초 혹은 뭐 1초 미만, 반응성이 빠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초 미만에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거의 바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 동시에 밟아주는 느낌이 되겠죠. 악셀에서 발을 거의 떼기 전에 클러치를 밟아서 동력을 끊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또 클러치를 너무 악셀보다 빨리 떼는 것보다 빨리 밟아버리면 뭐 RPM만 치솟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싱크가 안 맞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악셀을 천천히 떼시면서 클러치를 밟아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스스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클러치는 밟으시면 되고, 자, 이 클러치 밟으시는 요령은 뭐 저단 기어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뭐 전단에서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어를 올려주는 상황, 그 다음에 기어를 내리는 상황,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다 똑같이 클러치 밟는 타이밍은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러치를 밟을 때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좀 천천히 밟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클러치는 밟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차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성에 방해를 주지 않을 정도,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가 이제 뭐 가속을 하고 있거나 감속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런 타이밍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이제 3단에서 제가 4단으로 변속을 했는데, 자, 이때 타이밍에서도 차가 이렇게 쭉 가속력을 받아서 나가고 있죠. 지금 이제 감속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속력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순간에 클러치를 잽싸게 밟아서 동력을 끊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차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변속을 해주고 클러치를 붙여주시는 건데, 아까처럼 3단에서 4단으로 갈 때는 차가 이미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빨리 떼버려도 변속 충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라는 거는 보통 저단에서, 그러니까 차가 충분히 속도를 받기 이전에 저단에서 변속을 할 때, 특히 이제 1단, 2단 혹은 2단, 3단 정도에서는 기어를 올려줄 때도 어느 정도의 변속 충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운시프트 때는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제 기어 한 3단 정도까지는 기어비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다운시프트 때는 더 큰 변속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어를 올려주실 때 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이런 타이밍들은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기어를 내려줄 때 내려줄 때 요령들이 남아있죠. 자, 그거는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기어를 내려줄 때 타이밍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주행을 할 때, 자, 이럴 때는 우선 기어를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이제 감속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 될 테니까, 감속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RPM이 대략 한 1500rpm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반클러치를 그것보다 더 높은 RPM에서 반클러치를 기어를 내려준 다음에 다운시프트를 한 다음에 반클러치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잠시 후 시도로 가슴에 주의하십시오. 반클러치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그 클러치 디스크의 마찰로 회전 속도 차이에 따른 변속 충격을 좀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가급적 이제 사실 클러치 디스크 마찰을 조금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게 아마 운전자분들의 수동 운전자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굳이 클러치 디스크를 막 계속 태울 이유는 없는 거죠. 디스크 교체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좀 내구성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타고 싶으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 하시기 때문에 반클러치를 좀 덜 쓰는 뭐 어떤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1500rpm 혹은 1500rpm 미만 정도. 자, 이것도 3단 정도 이하에서는 RPM이 대략 한 1500rpm 미만 정도를 가급적이면 떨어질 때 1500rpm 미만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어비의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 다운시프트 때는 엔진 브레이크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회전 속도가 더 낮은 상황에서 딱 붙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내려준다 그러면은 변속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3단 이하의 기어에서는 더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거의 정지하기 직전 한 뭐 10km 미만 정도 속도에서는 1단이 들어가지만 보통은 이제 3단에서 2단 정도 변경을 해줄 때 문제가 될 텐데 1500rpm 미만 정도 한 1300, 1200rpm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를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타코미터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타코미터를 보시면서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그 타이밍에 클러치 밟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빨리 밟아야 된다 그랬죠. 신속하게 클러치를 밟아주고 역시 여기서도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기어 이 레버 변경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단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3단 상태에서 2단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다운시프트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빨리 2단으로 이렇게 딱 내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클러치를 부드럽게 떼주시면 되는데, 부드럽게 떼주시는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클러치 지점 그 부분부터 부드럽게 떼주시면 됩니다. 3단에서 2단 지금 보여드릴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좋지 않은데요? In 300 meters, turn left. 어쩌면 3단, 2단을 보여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것도 한 몇 주 된 것 같기도 한데 제 채널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힐앤토 없이 다운시프트 하기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한다, 뭐 좋은 생각이 어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4분 정도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안 계셨어요. 단지 좀 유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유용할 것 같다, 수동운전 초보분들이나 아니면은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뭐 다운시프트, 특히 이제 수동은 주로 다운시프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운전 실력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운시프트를 부드럽게 하면 그만큼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완전히 레이싱이 아닌 다음에는 일상주행에서는 차를 부드럽게 운전하는 게 결국 운전 잘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무래도 다운시프트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다운시프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또 하기에는 이게 사실 업시프트 할 때도 분명히 다운시프트에 비해서는 뭐 미약한 정도지만 변속 충격이 약간씩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다운시프트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는 1500 RPM은 뭐 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꼭 1500 RPM에서 뭐 기어를 내려줘야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상대적인 뭐 조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일단 한 가지 이제 방법론이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고, 이게 절대로 맞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500rpm이라는 것도 사실 뭐 고단 기어, 그러니까 뭐 5단이라든지 6단 기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6단에서 5단, 뭐 5단에서 4단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2000 혹은 2500rpm 정도에서 기어를 6단에서 5단, 그 다음에 뭐 5단에서 4단 정도 내려도 뭐 크게 변속 충격 없이 변속은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가솔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RPM을 대부분은 다 6500rpm 정도까지는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2000rpm, 2500rpm이라는 거는 높은 RPM은 아니죠, 사실. 지금 이제 3단으로 제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자, 앞에 마침 이제 신호가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감속을 하면서 기어를 2단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00rpm, 그 다음에 1500rpm 됐고요. 1400, 300 정도에서 클러치 빨리 밟고 기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줬습니다. 거의 변속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브 매칭을 해주고 Enter the underpass. 클러치를 확 떼버렸을 때 그런 뭐랄까 기어가 착 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물론 당연히 없지만, 이게 사실 클러치가 약간 마찰되는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그냥 미묘한 정도, 출발할 때 살짝 반클러치 쓰는 정도의 느낌일 뿐이고, 차에 거의 무리가 없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1400에서 1300rpm 정도 때 기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클러치를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줬죠. 이제 그런 요령으로 저단에서는 변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혹시 뭐 5단 정도까지 사용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히렌토 같은 부분에도 Current traffic conditions. Continuing navigation with current route.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히렌토라는 게 브레이킹 하면서 차가 속도를 줄일 때 탈출 가속에 유리한 기어 단수를 미리 바꿔놓기 위해서 기어를 내리는 과정에 RPM 엔진과 미션에 이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악셀 페달 이렇게 밟아주는, 자, 이런 동작을 이제 히렌토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굉장히 동작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끄럽게 되기가 힘듭니다. 동작이 복잡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그다음에 기어를 바꿔주면서 악셀을 뒤꿈치로 쳐주면서 막 이런 복잡한 동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전 단계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냥 기어를 낮추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히렌토보다는 훨씬 덜 복잡하니까 브레이킹 하면서 기어를 딱딱 낮춰주는 그런 타이밍을 잡기에는 그래도 제법 좋은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3단, 자, 앞차랑 지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을게요.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2단, 지금보다는 클러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붙여줘야지 변속 충격이 더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사실 뭐 거의 변속 충격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미약한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속 충격이 있었거든요. RPM이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아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동의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겪는 부분인데, 이제 음료를 이제 마시려고 할 때 이제 신호 대기하는 타이밍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운전하는 중에는 막 기어 바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손에 여유가 없어서 마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호 대기할 때 아 이제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막 이러고 기어 중립으로 놓고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음료 내려놓고 수동은 클러치 밟고 기어 일단 넣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 막히는 시내 혹은 안 막히더라도 시내 운전에서는 신호를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마시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많이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사랑하실 수 있는 게 아니면 수동운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 자체에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편의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과속방지 다 나오니까 지금 3단에서 브레이크 밟고 2단, 지금 거의 한 1100rpm 정도에서 제가 기어를 2단으로 바꿔줬거든요. 자, 이때 보셨듯이 뭐 레그매칭 전혀 없이, 그러니까 히렌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뒤꿈치로 RPM 보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히렌토가 되는 거였는데, 자, 그런 거 없이 RPM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기어를 바꾼 상황에서도 전혀 변속 충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한 4단 혹은 5단에서 한 50에서 60km 정도, 혹은 뭐 한 60에서 70km 정도로, 그러니까 직선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자, 기어를 어떻게 바꿔주냐.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동운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방식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5단에서 그냥 브레이크만 밟아서 감속을 계속 하십니다. 감속을 계속 하고 있다가 Speed bump up ahead. 그 다음에 차가 이제 거의 덜덜거릴 정도, 그러니까 한 1000rpm 정도까지 거의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클러치를 밟고 Turn left at the 기어를 한 3단이나 속도에 따라서 뭐 때로는 뭐 2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이제 속도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밟아서 속도가 충분히 줄어든 다음에, you are almost at your 지금 destination.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3단이었나? 거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클러치하고 같이 밟으면서 기어를 이제 바꿨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하는 방법처럼 뭐 히렌토를 사용을 하면서 You have veered off course, searching for a new route. Accident-prone area up ahead. Please drive safely. 히렌토를 사용을 하면서 You have veered off course, searching for a new route. You have veered off course, searching for 주차를 a 좀 한 new 다음에 말씀을 얘기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히렌토를 하면서 뭐 5단이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빵 4단, 그 다음에 빵 3단, 뭐 2단까지 내려야 되다 그러면은 빵 2단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는 히렌토는 기어 연속 후에는 바로 클러치를 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이제 2단까지 변속이 된 다음에 악셀로 차의 이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뭐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저거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악셀로 블리핑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악셀을 쳐주는 그 동작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악셀을 쳐주는 동작이 들어갈 경우에는 RPM이 떨어질 때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 악셀 쳐주는 이 동작, 힐앤토에서 악셀 쳐주는 동작이 빠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방법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경기 나가시는 레이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변속 충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반클러치를 최대한, 그러니까 클러치를 최대한 부드럽게 떼면서 이제 그 마찰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근데 일상주행에서는 뭐 RPM을 그렇게 높게 사용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서는 RPM이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5단에서 뭐 한 1200rpm, 1100rpm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4단 바꿔주고 클러치 밟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붙여주고, 다시 4단에서 3단으로 또 한 단 더 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다시 클러치 빨리 밟아주고, 그 다음에 3단 바꾸고, 이때도 이제 4단에서 이제 5단에서 4단으로 기어 변속을 했을 때, 자, 이때는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는 상태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했을 때 감속이 되지만 그래도 RPM이 뭐 한 소폭 상승은 할 겁니다. 1100rpm 정도 5단에서 4단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뭐 한 100에서 200rpm 정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황에서 RPM이 또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3단 놓고 클러치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자, 이제 저단 기어의 영역에 속했죠. 3단에서 2단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RPM이, 그러니까 4단에서 3단 갔을 때는 RPM이 5단에서 4단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RPM이 한 1000rpm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1000 떨어지면 3단 바꿔주고, 그럼 3단에서는 또 RPM이 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1300, 400 정도 아마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또 RPM이 뭐 한 1000 정도 떨어졌을 때 2단을 바꿔준 다음에 가속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의 차이는 힐앤토랑 비교를 해보면, 동작의 차이는 RPM 블리핑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클러치를 더 빨리 떼주고 기어 변속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차이점 이외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준다는 차이점밖에 없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반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이 좀 짧아진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클러치로 변속 충격을 없애주는 그 부분이 조금 덜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뭐 거기에 따른 클러치 마모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데이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반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은 기어를 내려주고 RPM이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클러치를 천천히 붙여주면서 그 마찰로 인해서 이걸 보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아마 마찰이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힐앤토를 연습하기 이전 단계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요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지금 나름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도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걸 막 진짜 딱 얘기하는 그걸 보여드리기에 적합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모니터를 해본 다음에 여건이 되면 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요걸로 괜찮겠다 싶으면 일단 업로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구독자분들이 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피드백을 주실수록 제가 이 아이템 영상을 만들 법한 아이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한테 주시는 게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